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S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촛불 집회 당시에 계엄령 수행 방안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서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만들라면서 국방장관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내용입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구성하라는 구체적 지침도 내렸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도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을 넉 달 전인 지난 3월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문건이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진상 파악엔 적극적이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한 건 군에 대한 불신, 즉 넉 달 동안 미온적 자세로 일관한 데 대한 강한 질책이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동굴에 고립됐던 태국의 유소년 축구 팀원들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5명이 추가로 구조되면서 17일간의 고립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김웅수 기자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의 동굴에 마지막까지 고립돼 있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 4명과 코치 1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태국 구조당국은 8일과 9일 4명씩 소년 8명을 먼저 구조한 데 이어 어제 남아있던 5명까지 모두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การที่เราทำงาน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อย่างนี้ได้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ส่วนหนึ่งผมเชื่อว่าพวกเรามีพลัง 이들은 태국 치앙라이의 유소년 축구팀원들로 지난달 23일 오후 훈련을 마치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동굴 수위가 올라가면서 고립됐습니다. 실종 상태였던 이들은 고립 열흘째인 지난 2일 밤 영국 동굴 탐사 전문가들에 의해 동굴 입구로부터 5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구조당국은 잠수대원과 의사, 음식물을 동굴 내부로 들여보냈고 건강을 회복한 아이들은 침수 구간 탈출을 위해 필요한 잠수장비 사용법 등을 배우며 구조를 기다려왔습니다. ผู้สื่อข่าวหลายสถานีผมอยากจะกอดลูกผมอยากจะบอกว่าผมดีใจ 고립 17일 만에 기적의 생還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축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작은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선물인지는 줄 때 알게 될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수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의 CD를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뒤 자신이 따로 준비한 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자신이 줄 때 알게 될 것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I actually do have a little gift for him, but you'll find out what that gift is when I give it. 로켓맨은 지난해 북핵 위기가 고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조롱하며 쓴 별명인데 지난주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담긴 로켓맨 CD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발언은 정상 간 신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빈손 방북이라는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과 악수를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중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한 미국 정부가 추가로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어치에 대해 10%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50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 6일부터 첨단 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9살 여자아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어제 긴급 체포한 27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스쿨버스를 타고 와 밀양 시내 한 마을회관 앞에서 내린 9살 A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후 A양을 묶어 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어제 오전 9시 40분쯤 A양을 다시 밀양에 내려주고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밀양에 왔다가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 기숙사 7층에서 불이 나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기숙사에 있던 학생 등 58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숙사 복도에 세워놓고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처음으로 두 나라 협력 방안을 담은 한국과 인도 비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의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정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삼성전자 준공식 참석, 지하철 탑승 등 10여 개 일정을 함께한 두 정상은 처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지금이 두 나라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적기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과 인도 정상 차원으로 처음으로 양국 협력 방향을 담은 비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통해 교역량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을 현재 200억 불에서 500억 불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망고를 비롯한 인도의 농수산품,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선 시장 개방 확대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상 차원의 상호 방문 정례화와 정부 간 고위급 협의 확대도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쌍용차 최대 주주인 마인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해고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마인드라 회장은 앞으로 3, 4년 내 쌍용차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해고자 문제에 대해선 현장 경영진이 잘 풀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인도 순방을 마치고 오늘 두 번째 국빈 방문국인 싱가포르로 이동해 경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뉴델리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취업자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쇼크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6천 명,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의 증가폭은 올해 2월 10만 4천 명을 기록하며 1년 9개월 만에 1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맴돌다가 5월에는 10만 명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이번 달에 간신히 10만 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개선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11년간의 여의도 생활을 접고 영등포로 당사를 옮깁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영등포구 영등포동 우성빌딩으로 당사를 이전하고 현판식을 합니다. 새 당사는 2개 층만 임대했고 당 사무 기능의 많은 부분은 국회 본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당은 2007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한양빌딩을 당사로 사용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당선시켜 명당으로 꼽혔지만 20대 총선 패배와 탄핵, 분당 등을 거치며 국회 의석수가 감소해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지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9.69포인트 하락한 2264.47을, 코스닥은 7.85포인트 내린 805.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202억 원, 1,550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1,71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운수 장비, 증권과 은행, 금융업 등이 약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중 무역 분쟁 우려와 함께 노조의 부분 파업 소식에 내림세고, 한국항공우주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매각 소식에 6%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I도 중국 배터리 제조사가 독일의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부진한 모습입니다. 한편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합작법인 설립 소식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6.2원 오른 1,122.2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지난 밤사이 서쪽 지방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더위 속에 일부 중부지방으로는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이 되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앞으로 긴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모레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의 폭염이 밤사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모레쯤이 되면 서울 지역에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 서울의 빗줄기는 잦아들면서 구름 사이로 볕이 들고 있습니다. 일부 중북부 지방에만 약하게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구름만 가끔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서울은 29도, 대구와 전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는 없습니다. 폭염 속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단 아버님부터 만나자. 우리 아빠요? 우리 관계 말씀드리자. 훈남이지 말입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안녕하시렵니까? 확시. 정민 남자 친구. 그래도 나중에 부르면 좋아하실 거예요. 진심은 통하니까. 초대장. 아버님 편하실 때 아무 때나 모시고 와. 오늘 누구 중요한 손님 오세요? 무슨 일 있어요? 축실이랑 할 일도 좀 있고. 자네 혹시 강정도 아들인가?